안녕하세요. 안한 선생입니다. 오늘은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좀 이제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거나 혹은 아이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수학을 점점 싫어하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상담을 하다 보면 예전엔 수학 좋아했는데 요즘 지금 수학 싫어합니다. 수학하는 거 정말 싫어하고 뭐 이런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저학년 때 혹은 뭐 어느 정도 한 3, 4학년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5, 6학년 때 싫어한다던가 아니면 이미 이제 그 시기가 지나서 중학생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뭐 체념한 경우도 있죠. 우리 애는 수학 잘 못합니다. 뭐 그냥 그렇게 인정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주로 이런 말씀 하시는 경우는 초등학교 학생들, 고학년 학생들, 5, 6학년 뭐 그런 경우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생각해 봤고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학을 점점 싫어한다. 수학을 점점 싫어한다는 말은 점점은 그죠. 예전에는 좋아했다. 아니면 적어도 이렇게 지금처럼 짜증내고 싫어하거나 그렇진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싫어지면 빨리 좀 대안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대안을 찾는 데에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만약 지금과 같은 이 제목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어떤 상황일 수도 있다. 이 상황일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한번 짐작해 보시고 아이와 함께 상의해 보시고 뭐 새로운 방법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도출해 보시는 게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을 우리 아이가 수학을 좋아하게 되거나 혹은 덜 싫어하게 돼서 조금씩 나아져서 뭐 필요한 실력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다. 사람 좋아하는데 이유가 있냐? 사람 싫어하는데 이유가 있냐? 뭐 이런 말씀 많이 하는데 이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 더구나 예전에는 좋아했었단 말입니다. 예전에 수학을 싫어하지 않았다 이거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아이가 힘들어하고 싫어하게 되고 안 하려고 하고 이런 모습이 한꺼번에 예를 들면은 막 수학을 그래프로 뭐 대충 그리면 수학을 좋아하다가 이게 좋아하는 강도라고 했을 때 좋아하다가 갑자기 뚝 떨어져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잘 관찰을 하셨다면 아니면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시면 수학을 좋아하던 애가 어느 순간 이런 상태로 될 가능성이 이런 상황이 되는 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유가 있다. 이유가 없이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이제 학생들이 많이 관찰하는 입장이니까 그러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 이렇게 사실은 여기까지 오는 게 몇 년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2년, 3년 이렇게 걸립니다. 꾹꾹 참아내다가 이렇게 터지는 경우 도저히 안 된다. 저희도 보다가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학생들 관찰하다가 더 이상 이 수업을 이 친구가 할 수 없다라는 판단이 되는 어떤 시점 그걸 더 빨리 시그널을 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 친구가 지금 잘 안 됩니다. 지금 좀 걱정되네요. 이런 시그널을 드리는 거예요. 학부모님들한테. 그리고 진짜 이런 순간이 오면 이제 어머님께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드리는 게 아니라 좀 냉정하게 그러니까 학생을 자른다는 말이 아니고 어떤 결정을 그냥 제가 내려서 통보해버리는 경우가 있죠. 바늘 변경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때는 예를 들면 좀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조금 부족하긴 한데 조금 더 지켜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도저히 진짜 제가 그냥 수강료만 받고 애는 전기값 내는 상황이라면 그럼 그 수업이 의미가 없으니까 딴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거죠. 학생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라고 하는 게, 저를 위하면 그냥 그 반에 두던가 뭐 수업을 많이 듣게 하던가 안 되니까 수업을 더 들으세요 막 이렇게 해서 제 매출을 올리던가 이렇게 할 텐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거죠. 그럼 학생을 위해서 좀 결정을 해줘야 되는 순간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과정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그럼 생각하시겠죠. 다음 적혀 있으니까. 그럼 이유는 뭐냐?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뭐 사소한 이유까지 한번 제가 생각해 보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선생님. 자, 이런 경우는 언제 발생하냐면, 자, 선생님이 처음에 우리 학생이 학원을 가거나 어떤 교습소를 가거나 공부방을 갔는데 우리 학생이 선생님 너무 좋아요 이랬으면 선생님 한 일주일이나 2주일 다녔는데 혹은 한 달 다녔는데 선생님 괜찮아요 우리 선생님 너무 좋아요 이런 말을 했다면 선생님 이슈는 아니죠. 근데 선생님 이슈가 그렇게 되려면 애가 그냥 나이가 좀 어려서, 아까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고학년에서 이렇게 나타난다고 했으니까 초등학교 저학년이라서 엄마 말씀 잘 들어야 하고, 그래서 좀 착한 아이 증후군, 그죠? 그래서 나만 엄마한테 이제 자기가 힘든 걸 말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수업은 계속 가는데 결국 선생님이 아이를 너무 많이, 그러니까 기운을 북돋아 줘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틀렸는데 그걸 너무 꾸지람한다든가 야단친다든가 그렇게 해서 있어요. 실제로 그런 선생님들이 너무 강하게 해서 아이가 거기에 너무 충격받은, 충격이라고 합시다. 충격받은 거예요.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나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틀려도 괜찮아라는 걸 입에 달고 있어야 된다라고 초등학교 저학년 어머님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틀려야지 배우는 게 있으니까. 그건 제가 틀려도 괜찮아라는 제목의 영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요. 제가 안 까먹으면 뒤쪽에다 링크를 걸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이슈가 있는 거예요. 고등학생들한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점점 싫어지게 되는 경우 뭐 이런 건 자기가 안 하는 거니까. 그래서 선생님 이슈가 있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친구 관계. 사실 이게 친구 관계보다 좀 더 클 수 있고, 친구 관계가 틀어지는데 친구끼리 별로 뭐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이 좀 그런 게 많죠. 막 죽고 못 살다가 막 등 돌리면 완전 끝나버리고. 그래서 친구 관계, 혹은 학원에 갔는데 이제 자기가 싫어하는 학생이 있다던가, 그죠? 아니면 학원에서도 싸워요. 저희 학원에서도 한 10년 전에 애들 막 치고받고 싸운 적도 있거든요. 막 말리고 막 그런 적 있어요. 친구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아서 이제 학원 가기 싫다부터 시작되는 거죠. 학원 바꿔주면 안 돼요? 친구 관계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은 하지가 않죠. 아이가 그냥 바꿔주면 안 돼요. 근데 엄마는 또 야 거기 좋은 학원이라고 찾아갔는데 계속 좀 다녀 이렇게 하면 초등학생들은 또 그냥 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수업 재미없어지고 싫어하는 애 옆에 있고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보다 제일 큰 상황은 선생님도 그렇고 친구 관계도 괜찮다라고 하면 수업의 문제입니다. 수업, 크게 말하면 난이도의 문제죠. 난이도라고 하면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현행학습이냐 선행학습이냐. 현행학습에서 난이도라는 말은 이 학생에게 필요한 수준의 난이도를 넘어섰다. 너무 난이도가 높다. 그죠? 난이도는 한 문제를 풀어내는 그런 능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시험을 치는 것처럼 주어진 시간 안에 어느 정도의 양을 소화할 수 있느냐, 이게 수업의 난이도라고 봐야 돼요. 어떤 친구는 빨리 소화하고 어떤 친구는 늦게 소화하고 어떤 친구는 같은 문제를 틀렸어도 한 번 설명하면 알아듣고 어떤 친구는 3번 설명해도 겨우 알아듣고, 그러면 그 수업 난이도가 그 수업을 듣고 있는 잘하는 학생 위주로 수업이 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수업이 만약에 아이의 실력이 좀 부족하다면
이 아이의 능력치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러면 힘들어지죠. 선행학습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쉬운 선행학습을 하더라도 그 선행학습의 속도 때문에, 특히 얘는 속도 때문에 그런 거죠. 결국 이건 다 난이도라고 할 수 있어요. 큰 범주 안에서. 우리 아이는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해도가 떨어지고, 또 똑같이 개념 설명을 해주더라도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해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떨어진다고 하지 맙시다.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A라는 학생은 이 3개월 만에 중 3-1을 한번 볼 수 있는 학생인데, B는 6개월이 걸리면 중 3-1 소화가 되는 학생이에요. 그러면 이 수업을 같이 들으면 이 A 수준의 학생이 많다면 B 수준의 학생은 이 수업이 힘든 거예요. 결국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또 이 수학을 점점 멀리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을 정리하지 않는다고 그냥 놔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계속 놔둔다면, 초창기 이런 이유를 설명드렸는데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자, 어떤 수업에 이 전체 사각형의 넓이가 수업에서 소화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 심플하게 이렇게 하면, 자, 이쪽은 시간이에요. 수업을 여러 번 할수록, 횟수 이렇게 갈수록, 자, 첫 수업을 했을 때에 이 난이도가 좀 높은 수업을 하더라도 첫 수업을 하면, 예를 들어 첫 수업을 했는데 이 정도 어떤 학생이 힘들어하는 학생 기준이에요. 난이도 때문에 힘들어하는 학생. 처음에는 괜찮아. 처음에는 한번 들으니까 주로 1단원이 쉬운 내용이 많잖아요. 그래서 처음 들었더니 좀 해볼만 한 것 같아. 다른 애들하고 비슷한 것 같아.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수업 괜찮아요. 할만해요. 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누적이 되기 시작하면 이 정도는 소화가 안 됐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가면 이 친구가 이제 요 정도 소화하게 되는 거예요. 또 앞에 걸 요만큼 소화를 못했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소화를 못하는 게 커진다는 겁니다. 점점 뒤로 가면 이 학생이 소화하는 양 자체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고, 앞에서 모르는 부분이 누적되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모르는 부분이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이 되면 거의 못 알아듣죠.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조금만 쓸데없는 부분, 이해가 필요 없는 부분 이해하고 있는 거죠. 진짜 핵심은 다 놓치고 거의 못 알아들어요. 이렇게 되면 결정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이 어느 순간부터 이제 어디를 잘라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여기를 선을 긋는다면, 이때부터는 이제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 부수적으로 수업 안에는 이런 게 벌어지겠지만 일단 숙제에서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해요. 자, 숙제 검사를 하죠. 그러면 숙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숙제를 해야 한다. 근데 숙제를 해야 되는데 이해를 못했잖아요. 그럼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숙제를 해야 되는데, 숙제를 해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해를 못하니까 숙제가 안 풀리는 겁니다. 그러면 답을 대부분 참고해서 적던가 아니면 친구가 푼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친한 친구 중에 착한 친구가 있어서 문제를 풀어준다. 근데 이 경우보다는 이 경우가 많죠. 해답지를 많이 참고한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면 금방 들통나죠. 어떻게? 자,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채점하면 맞는데 시험 치면 틀려요. 숙제 검사하면 틀린 게 없는데 시험만 비슷한 수준으로 시험만 치면 다 틀린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이런 상황이에요. 애가 수업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경우가 엄청 많을 거예요.
선생님 상담 혹시 자주 하시는 분들은 학원에서 애는 숙제는 다 잘 안 틀리는데 시험 치면 많이 틀리네요. 아니면 숙제는 정말 열심히 해가고 뭔가 동그라미 많이 쳐 있는데 학교 시험 치면 막 다 틀린다는 거죠. 엄청 틀린다는 거죠. 오답률이 엄청 높아지죠. 우리 애는 막 일품도 풀고 최상위도 풀고 막 다 풀어서 동그라미 막 쳐 있는데 시험 치러 가면 70점 받아요. 그런 경우는 정말 한번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 한번 정말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에 우리 아이가 하고 지금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현재 정말 아이하고 정말 한번 상의를 해보세요. 지금 엄마 아빠가 보기에 네 상황이 이런 것 같은데 혹시 그렇지 않니? 그러면 수업의 난이도를 조절해 보던가 선행학습이 너무 이해하지 못하는 선행학습을 하고 있다던가 우리 아이의 수준보다 높은 심화학습, 현행과정의 심화학습을 하고 있다던가 그런 게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 시간 지나면 아이는 힘들었고 아이가 알아야 하는 내용은 모르는 상태로 시간만 가게 된 결과를 이제 맞이하게 되는 거니까 정말 아까운 시간 낭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꼭 되돌아보시고 관찰해 보시고 한번 비교해 보시고 앞으로의 교육 과정을 한번 새로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수학 화이팅 합시다.